친구라는 말은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립니다. 마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아무 말 없이도 위로가 되는 사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들. 한때는 날 이해해 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조차 막막한 사이들. 예전엔 친구가 많을수록 내 삶이 풍요롭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조용한 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관계 공백이 외로움으로 다가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백 속에서 비로소 나를 돌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참된 벗은 드물고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넘쳐난다. 그 말은 언젠가의 나에게는 서운하고 씁쓸했지만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새기게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감내했던 무수한 피로와 기대, 그리고 실망들. 그것이 쌓여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어느 순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독이 되는지, 그리고 노년에 접어든 지금 꼭 필요하지 않게 되는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정약용의 통찰과 더불어 6명의 사연을 통해 풀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관계에 지쳐 조용한 평화를 바라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억지로 어울리지 마라. 모임에 나간다고 마음까지 섞이는 건 아니다. 72세 정순자 씨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오히려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까 두려워 매달 동창 모임에 나가고 경로당에서 윷놀이를 하고 교회 소모임에서 새벽마다 사람들과 함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모두가 보기엔 활기찬 노후였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돌아오는 길, 그녀는 늘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오늘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을까? 말끝마다 공허함이 따라왔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상하리만치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외로움을 못 견디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모든 피로를 나의 문제로 돌리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2년을 참아낸 어느 겨울, 허리 통증으로 모임을 모두 쉬게 되었고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과만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아침,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 그런데 뜻밖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식사,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텔레비전,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듣는 조용한 음악. 그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외로워서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웠던 거였구나.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벗을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편한가를 먼저 살펴라. 우리는 대체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곁에 두려 하지만 정작 마음의 평화는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한 발 물러난 거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어울리며 지켜낸 관계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잃게 만드는 선택이었음을 정순자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 고요해지는 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위한 자리에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돌보고 품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더 많은 말,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이름이 아니라 더 조용한 방 하나, 더 명확한 내 마음 하나. 정말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군가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배려하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고요는 외로움의 반대말이 아니라 소란 속에서 지켜낸 자기 자신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고요는 회피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두 번째, 자족의 기쁨은 사람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서 온다. 더 많은 관계를 좇지 마라. 풍요는 곁이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 66세 안재호 씨는 퇴직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연락처 정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에서 쌓인 인맥이 있었고
사업할 때 알게 된 사람들도 많았지만 막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젠 내가 먼저 안 잡으면 그냥 다 사라질 인연이더라고요. 그는 그 사실이 너무 씁쓸했고 그래서 더 집착했습니다. 누구보다 연락을 먼저 하고 모임도 만들고 선물도 자주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람들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자신이 허공에 붕 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계는 많아질수록 더 피곤해졌고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 귀찮다는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애쓴 건가? 지친 얼굴로 모임에 나갔다가 빈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만 먹고 돌아오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낚싯대를 꺼내 들고 혼자 바닷가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해질녘 방파제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와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이 그토록 권하던 평화였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한 자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관계, 더 넓은 인맥을 가질수록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착각하지만 진짜 풍요는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안재호 씨는 말합니다. 요즘은 연락이 안 와도 마음이 덜 불안해요.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고 혼자 걷는 길이 더 편하죠.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 같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의 양으로 존재감을 증명해 왔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하느냐,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느냐로 내 가치를 계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수량이 아니라 밀도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원하는 사람이 자유롭고 사람 속에 있는 것보다 자신 속에 깊이 잠기는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적게 필요한 삶은 스스로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되고 혼자의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자족은 타인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와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남을 의존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인연이 항상 깊은 건 아니다. 기억이 같다고 마음도 같을 거라 착각하지 마라. 정미숙 씨는 올해 69입니다. 그녀에겐 40년 가까이 이어진 친구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 자취하고 결혼식 주례를 서로 봐줄 정도로 서로의 인생을 오래 들여다본 사이였죠. 그래서 더 그랬습니다. 이 관계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마디가 미묘하게 상처로 남고 예전엔 웃으며 넘겼던 말투도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내가 예민해진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넌 요즘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니? 예전엔 뭐든 잘 맞았는데. 그 말에 정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래. 예전엔 그랬지. 근데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야.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지나간 정은 추억으로 두고 지금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우리는 가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늘 지금의 나에게 맞는 관계는 아닙니다. 정미숙 씨는 그 이후 연락을 조금씩 줄이고 함께였던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걸 지키려다 지금의 나를 망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내어줍니다. 언제까지나 같은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같은 감정으로 기억해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시간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데 기억이 같다고 억지로 이어붙이는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기대이고 애정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관계란 과거의 온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편한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진짜 인연은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진심으로 마주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도 아닐 때
우리는 나 자신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할 시간에 도달한 것입니다. 네 번째, 기대가 없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항상 내 편일 거란 착각, 그게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58세 김현정 씨는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라며 결혼과 육아, 일과 병원, 크고 작은 인생의 고비들을 함께 넘어온 사이. 그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보다 더 가까워. 내가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사람이야.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김현정 씨는 아무 망설임 없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음을 가까스로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은 없었습니다. 김현정 씨는 말합니다. 괜찮냐는 문자 한 줄이면 됐어요. 그 말 하나면 마음이 덜 무너졌을 거예요. 처음엔 서운함이었고 곧 분노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어느새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흘러갔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구나. 내가 믿고 있었던 건 그냥 나만의 환상이었을지도 몰라.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크고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멀어진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아플 때는 곁에 있어 주길.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삶은 누구에게나 그 나름의 무게와 사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탓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이상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 김현정 씨는 그 친구와의 연락을 잠시 끊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끊은 건 아니었지만 침묵이 이어지는 사이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진심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외로울 때 기댈 존재로 고정시켜버린 건 아닐까? 서운함의 이면에는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는 결국 상대를 나의 욕망 속에 가둬놓은 틀이었음을 그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연락이 와도 덜 반가운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궁금해서 연락하게 돼요. 내가 바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졌달까요?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좋은 관계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즉시 손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때로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상대에게 늘 나를 챙겨야 하는 책임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지우게 됩니다. 진짜 편안한 관계는 기대하지 않아서 차가운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기에 오히려 따뜻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기대가 없을 때 관계는 가볍고 유연해지며 서로가 서로의 방식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자주 실망합니다. 그러나 실망의 진짜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은연중에 품고 있었던 바람과 요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을 탓하지만 사실은 그 기대 자체가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이 바라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으며 비로소 두 사람이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기대가 없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때야말로 관계는 진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고요한 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나를 잃는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 무리한 노력은 결국 당신을 버리게 만든다. 65세 윤재호 씨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속으로 삼키는 성격. 누가 뭐라 해도 항상 먼저 미소 지으며 다가가고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먼저 챙기고 불편한 일은 자신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윤 선생은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야. 항상 배려가 몸에 밴 분이지. 하지만 정작 윤 씨의 속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지인과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길,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웃은 건 진심이었나? 아니면 그저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나?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게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은 늘 상대가 원하는 나로만 존재해왔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마음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을 해친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상대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불편한 감정을 감추고 모두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신을 지워가는 작업이 됩니다. 윤재호 씨는 이제 예전과 같은 무조건적인 배려를 멈췄습니다. 부탁을 받을 때는 조금 더 생각하고 싫은 일엔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런 불안도 있었죠. 그런데 나를 아끼기 시작하니까 관계도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이젠 내가 원해서 웃고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만 남았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언뜻 듣기엔 가장 아름다운 칭찬 같지만 그 속에는 종종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태도는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이지 못한 채 자신에게조차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통찰처럼 관계는 배려로 유지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을 해치는 수준이 될 때는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사람보다 중요한 건 진짜 나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오래도록 평온하고 누군가에게도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무거운 칭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타인과의 관계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편안한 사이로 다시 시작됩니다. 6번째,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혼자가 낫다.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차라리 고요한 혼자보다 못하다. 69세 박인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TV 소리로 채워지는 적막한 저녁.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 동네 지인의 소개로 놓인 커뮤니티에 나가게 되었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등산도 가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혼자보다는 훨씬 덜 외롭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함께여서 좋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이기 싫어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임 속 대화는 점점 피상적이었고 말을 섞는 것보다 말이 안 섞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서로의 정치 성향으로 논쟁이 오가고 과거의 직업으로 은근한 비교가 이어질 때면 박인수 씨는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무언가를 나눈다기보다는 외로움을 피하려 서로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멈춰 섰습니다. 이럴 거면 왜 같이 있는 거지? 함께 웃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는 관계라면 그건 단지 숫자만 채워진 외로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외롭다.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함께 있는 순간은 숫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편안히 느끼는 그 눈빛과 기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섞이지 않는 관계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깊은 고독을 남깁니다. 겉으로는 둘인데 마음은 끝없이 혼자인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고립입니다. 박인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하루에 한 줄씩 일기를 씁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혼자인 거예요.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내가 나를 제대로 만나고 있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섞이느니
고요한 방 안에서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한 동행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진정한 벗이란 드물게 존재하며 그 희귀함이 관계를 더 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굳이 숫자를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가입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을 택하기보단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고요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가 우리를 진짜 사람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관계로 외로움을 덮을수록 내면은 더 깊은 고요를 갈망하게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감내했던 오해와 피로 그 모든 것들이 쌓여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벗을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살펴라. 삶이 깊어질수록 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쪽으로 다정한 소음보다 따뜻한 침묵을 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나이 들어 비로소 도착해야 할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진짜 고요는 혼자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섞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단단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요한 하루를 응원합니다.